연립방정식 활용은 우리 1차 방정식 활용,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 있죠. 1차 방정식 활용. 활용할 때 배운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소금물도 있었고,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뭐 일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다양했어. 그런 유형들이 그대로 나올 거고, 대신 차이점은 연립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 x 하나만 썼거든. 한 미지수만 썼어. 한 미지수. 근데 이제는 연립이기 때문에 x, y 두 개의 미지수가 등장을 해. 그래서 식 두 개에 문자 두 개 이렇게 나올 거야. 식 두 개를 찾으시고요. 문자 두 개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할 겁니다. 해결하는 과정은 1차 방정식 활용했을 때처럼 똑같아. 문제 상황에 맞게 미지수 정하는 게 첫 번째. 미지수 잘 정해야 돼. 그러니까 x하고 y가 뭔지를 잘 결정해서 식을 세울 거고, 그런 다음 문제의 뜻에 맞게 연립방정식 세울 겁니다. 연립방정식 이렇게 찾겠지. 그런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배법칙 써서 동량 처리해서 연립방정식 풀 거야. 연립방정식 푼다. 그래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필요해. 만약에 나이나 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나중에 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보면 다음은 합이 25고 차가 x인 두 자연수를 구하는 거래. 그럼 두 자연수 물었으니까 두 자연수를 x, y로 불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썼네. 그래서 x가 y보다 클 경우를 보면 되겠지? 큰 수와 작은 수, 그러니까 두 자연수니까 x하고 y를 더하면 25라는 식 하나 찾았어. 그리고 차를 구하는 과정은 3인데 선생님이 크다고 했거든. 앞에 수. 여기서는 큰 수 x라고 했고 선생님은 그냥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같은 맥락이야. x가 y보다 크니까 x에서 y를 빼겠지. 그러면 이게 3이 된다는 소리야. 식을 어떻게 하면 y라는 문자 없어져? 더해야겠지? 더하면 얘 날라가고 없어지지요. 그럼 2x는 28이 되죠. 그럼 x는 뭐가 돼? 14면 x자리 여기 14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 x자리에 x자리에 14 넣으면 y는 얼마가 돼? x자리에 이게 14가 들어가니까 11 되겠죠? 그래서 x는 14, y는 11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차근차근 얘는 x 더하기 y, x 빼기 y. 그래서 연립방정식 세우면 x 더하기 y, x 빼기 y 이렇게.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거 그대로 옮겨주는 거야. 풀면 14하고 11. 큰 수 14, 작은 수 11.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5 됐고 두 개 빼서 3이 됐으니까 이게 확인한 과정이야. 답을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해야지. 간혹 틀리는 경우 있으니까 눈으로라도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면 이제 실수하는 확률이 적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 필수예제 갑니다. 똑같은 유형이야.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밑에다 바로 풀게. x, y라고 할게. 두 자리 자연수. 이렇게 쪼개서 이게 10의 자리고 이게 1의 자리야. 이렇게. 근데 이 두 수의 각자리 숫자 합은 10이래. 그러니까 x 더하기 y 하면 12가 된대. 12. 이게 첫 번째 식 세운 거고 두 번째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야. 그러면 얘가 바꿔졌으니까 yx가 되겠지. yx를 표현하는 방법은 10y 플러스 x로 써줘야 돼. 우리가 23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0 더하기 3 이런 것처럼 얘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바꾼 수는 처음 수는 뭐였냐면 처음 수가 이거였거든. 10x 플러스 y였잖아. 처음 수보다 얘가 18만큼이 크다고 했어. 이쪽이 더 커, 18만큼이. 얘가 18만큼이 더 커요. 그러면 같아지려면 작은 수에다가 여기서 18을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어떻게 해줄까? 잠깐만, 이게 같다고? 얘가 18이 더 크지, 바꾼 수가. 바꾼 수가 18이 더 크니까 이 오른쪽이 18이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18을 더해주든가 이 왼쪽에 18을 빼던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면 된다고.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18을 오른쪽에 더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볼게. 지금 어떻게 푸냐면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 풀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직접 풀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나오고 풀어봐. 얼마 나와? x 플러스 y는 12.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잖아. 그치? 넘겨줘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1로 넘어갈까? 아니면 얘가 넘어올까?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9x가 되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9x고 그쵸? 그리고 9y죠.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마이너스 9로 나눠줘도 돼. 아니면 9로 나눠줘도 돼. 9로 나눠주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하고 이 식을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돼. 알겠죠? 두 식을 더하면 얘는 없어지지. 그러면 2y는 14가 되거든. y는 얼마 나와요? y가 7이 되면 x는 얼마 돼? 5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연립방정식 세운 거 이게 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 답은 풀었지. 풀었으니까 이거 해를 써주면 돼. x는 7, x는 5, y는 7. 그리고 처음수를 구하라고 했지. x, y가 처음수잖아. 그러니까 57이 처음수가 되겠네. 57이. 알겠죠? 지금 다 적었어? 다 적고 선생님이 이제 다 적었으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 나연아 지금 선생님 따라오고 있어? 지금 필수예제 1번 했고 필수예제 2번으로 갈 거야. 왜냐면 1-1은 이따가 한꺼번에 니네가 남아있는 문제를 푸세요. 필수예제 2번, 3번까지만 하고 풀 시간 줄게. 필수예제 2번은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와 한 개에 300원인 자두 섞어서 모두 7개 샀대. 그리고 첫 번째는 개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두 번째는 금액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복숭아를 X개, 자두를 Y개 샀다고 했네.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진행을 할게. 만약에 없으면 니네가 이제 직접 복숭아 개수 X, 자두 개수 Y로 두고 풀어야 돼. 직접. 그러면 X하고 Y 더해서 7 되는 거 첫 번째는 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 첫 번째 7개 되는 관점. 두 번째는 1,000원짜리가 X개니까 금액을 따지면 얘는 1000X 금액이 되는 거야. 그리고 300원인 자두 Y개니까 얘는 300Y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4,200이 되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2개씩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 Y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좀 보이죠? Y를 없앨 수 있는 방법. Y가 Y고 얘는 3Y니까 첫 번째 식에 3을 곱할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첫 번째 식에 3을 곱하면 얘는 3x 플러스 3y는 21, 10x 플러스 3y는 42 이렇게 돼. 식을 빼야지 없어져, 더해야지 없어져 y가. 빼야지? 빼겠습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10 앞에 붙었으니까 얘 마이너스 7x 할게. 아니면 여기서 빼도 되는데 그냥 쓴 대로 하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1이 돼.
그럼 어쨌든 x는 3이 되겠지. 그쵸? 자기가 계산했는데 갑자기 x가 마이너스 3이 나와버렸어. 그럼 분명히 잘못 계산한 거야. 왜냐면 지금 개수를 구하는 문제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3이 나와야지 되고 x가 3이면 y는 몇 개야? 4가 되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 해서 x는 3, y는 4가 됐고 복숭아 자두 각각 복숭아는 그러면 3개, 자두 4개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는 이거씩 푸는 과정, 세 번째는 답 쓴 거 이거.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없지? 1차 방정식이랑 똑같아. 1차 방정식에서는 이럴 때 예전에 어떻게 풀었냐면 이 y로 두지 않고 얘를 7 빼기 x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 풀었거든. 그럼 똑같은 거야 지금은. 지금까지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지금 두 개로 미지수를 분리했지만 어찌됐건 우리 1차 방정식에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많았거든. 그때는 우리가 7 빼기 x로 계산했어. x에 관한 1차식을 풀었었어. 그래서 7-1번하고 2번은 이따 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고 필수예제 3번으로 갈게. 필수예제 3번은 나이에 관한 문제네. 현재 어머니와 아들 나이 합은 56세야.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여기 나타내 볼게. 어머니, 아들, 합, 그리고 현재. 현재 어머니와 아들 나이 합은 56세고 3년 전에는 어머니 나이가 3년 전에는 어머니 나이의 3배보다 2세가 더 많았다고 한다. 아들 나이 3배보다 2세 더 많았다고 한대. 어머니 나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머니와 아들 나이를 물어봤지.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각각 x, y로 둘 거야. 문제에서도 똑같이 뒀거든요. 근데 얘가 없어도 니네가 이렇게 x, y로 돌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두고 그런 다음에 3년 전에는 그러니까 x에서 3을 빼는 거지. 그치? 아들 나이도 3년 전이니까 3을 빼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요것만 이제 갖다 쓸 거야. 3년 전에 어머니 나이가 이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쓸게. 3년 전 어머니 나이가 그러니까 x 빼기 3이 왜? 갔다 와. 3년 깜짝 놀랐다. 왜냐면은 막 어떨 때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친구들 많아가지고 나 또 뭔 일 생기나 싶어가지고 3년 전에는 어머니 나이가 아들 나이 3배보다 아들 나이가 이거지. 아들 나이가 이거였는데 3배보다 2살이 더 2세가 더 많았대. 2살이 더 많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씌울 수 있겠어? 하나는 x하고 y 더하면 56. 그래서 이거랑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돼. 첫 번째 식 알겠고 두 번째 식 이해돼? 3년 전 어머니 나이는 3년 전 아들 나이 3배보다 2살이 더 많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꿨어. 그럼 두 번째 식 정리 좀 할게. x 빼기 3은 3y 마이너스 9 더하기 2. 정리해주면 x 빼기 3y 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2하고 3을 더하면 5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연립방정식 푸냐면 얘하고 얘를 풀겠습니다. 두 식을 뺄까 더할까? 빼야지 없어지겠지? 빼겠습니다. 그럼 x는 날라가고요. y는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3y로 바뀌어 4y가 되는 거라고. 4y가 60 되는 거 알겠지? 그럼 y는 얼마 나와? 1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y는 15 나오고 x는 얼마 나오니? y가 15니까 41이지?
그래서 현재 어머니 나이는 41세, 아들 나이는 15세. 알아듣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2-1, 3-1까지 우리가 풀어보자 일단. 이거 정리가 되면 이제 뒤에는 소금물하고 일 관련된 거하고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 요 관련된 거 3개 한꺼번에 할 거야.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활용 부분 진행할게요. 거리 속력 시간. 얘는 또 1차 방정식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 다뤘던 유형들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공식은 알죠? 이 공식. 이거 3가지는 다 똑같은 식이야. 만약에 속력을 구하면 얘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하나씩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3개는 다 똑같은 식이니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거리, 속력, 시간. 알겠죠?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렇게 기억하고 이제 접근할게. 필수 예제 4번. 성재는 집에서 9km. 이거 선생님이 지금 빈칸 테스트에 이런 유형들 다 똑같이 냈거든? 똑같은 거 2번씩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이따가 본인이 다시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풀어봐. 선생님이 빈칸 테스트 거기에 예를 써놨어. 빈칸 테스트 예야. 거기에는 문제만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간대. 여긴 집이고 공원. 처음에는 10km 자전거. 처음에는 1시간에 10km로 갔대. 자전거 타고. 근데 중간에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중간에는 자전거 말고 뛰어서 갔대. 1시간에 6km로. 그랬더니 1시간이 걸린 거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1차 방정식 풀 때는 얘를 그냥 x로 두면 여기는 9 빼기 x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2차 연립 방정식 푸니까 얘를 그냥 x하고 y로 둡니다. 알겠죠? 알겠지? 그러면 x 플러스 y는 9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야? 자전거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였지? 자전거 타고 갈 때 자전거 타고 갈 때 좀 길지.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얘는 10분의 x야. 그리고 뛰어갈 때 걸린 시간,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x가 되는 거지. 그게 1시간. 이렇게 식을 2개 세우면 돼. 알겠죠? 지금 그림 그려줬어요. 그림을 적용해서 빈칸 채워보면 x, y, 9. 시속 10km, 얘는 시속 6km. 10분의 x, 얘는 6분의 x. 그래서 이거 6분의 y. 됐죠? 그래서 6분의 y로 수정했어요. 6분의 y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풀면 되겠지. 간단하게. 최소급에서 뭐 곱할까? 30 곱하면 얘는 첫 번째는 3x가 되고 5 여기도 y죠. 그쵸? 그치? 응? 똑같은 거야 지금. y 1차 방정식에서는 9 빼기 x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연립 방정식 푸니까 y로 두고 그러면 얘는 얼마야? 5y가 되는 거지. 5y가 되는 거지. 오른쪽이 뭐야? 오른쪽 30 안 하면 분수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얘는 x 플러스 y는 9 그대로 두면 되지? 얘를 3배에서 식을 바꿔볼게. 그럼 얘는 3x 3y는 27 이렇게 되지? 알겠죠? 빼면 없어지겠지? 뺍니다.
그러면 없어지니까 얘는 2y가 되고 3이 되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y는 뭐가 돼? y는 2분의 3km가 되고 x는 여기다가 x자리에 여기 2분의 3을 여기다 넣는 거지. 그치? 그럼 걔 풀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2분의 3이 2분의 2, 9, 18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치? 2분의 15가 되겠네. 2분의 15.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자전거 타고 간 거리는 x였으니까 얘는 2분의 15km고 뛰어간 거리는 2분의 3x 2분의 3km 이렇게 x하고 y를 각각 구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 풀었던 문제 유형이랑 똑같아. 그런 다음에 필수예제 5번으로 갑니다. 지영이가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다른 길로 가나 봐. 이렇게 약수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조금 힘드니까 2km로 가고 내려올 때는 좀 속력이 빨라졌어. 1시간에 4km로 왔어. 내려왔어. 그랬더니 총 3시간이 걸린 거야. 3시간. 근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 더 짧은 길을 가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올라간 거리를 미지수로 뒀네요. 그러면 올라간 거를 x로 두고 하나로 두면 얘는 x 빼기 3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얘 그냥 y로 둘 거야. 알겠죠? 알아듣겠지? 그리고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볼게. 올라갈 때 x, 내려올 때 y. 올라갈 때 시속 2km, 내려올 때 시속 4km. 그리고 내려올 때 길이는 이 y는 x보다 3만큼 더 짧은 거리지. 그치? 여기다 쓸게. 왜 여기다 썼냐 내가. 여기는 이따가 쓸 거고 y는 x 빼기 3 써도 될까 이거? 이렇게 쓰면 알겠어? 뭐 때문에 이렇게 썼냐면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 더 짧은 길 이렇게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걸 썼어.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우리가 총 걸린 시간으로 하니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2분의 x야.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그럼 얼마야? x 빼기 3 해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4분의 y 쓰면 돼. 알겠죠? 이따가 여기 대입해서 쓸 거야. 대입 써가지고. 그리고 이게 몇 시간 걸리? 3시간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y자리에 x 빼기 3을 넣어서 계산해볼게. 2분의 x에다가 4분의 x 빼기 3을 대입법을 써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최소분배에서 4를 곱해야 되겠지. 최소분배에서 4를 곱하고 4를 곱하면 얘는 2x 플러스 x 빼기 3은 12 3x는 15 x는 5가 나왔네. 그렇죠? 올라간 거리가 x였으니까 올라간 거리 x를 구하니까 답은 그냥 5km가 되겠네. 이렇게 되고 나머지 빈칸 채워보면 여기는 4분의 y 쓰면 돼. 왜냐면 여기 y로 썼거든 여기서. 알겠죠? 4분의 y 시간. 그래서 지금 거리 속력 시간이 대표적인 유형이잖아. 우리가 방정식 활용해서 연립방정식 활용해서도 그렇고 1차 방정식 활용해서도 그렇고 지금 대표적인 유형 하나 다 정리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4-1번이랑 5-1번 풀 때 같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잘 이해 안 되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그림으로 잘 나타내 보세요. 그림 그리기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는
얘는 일단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밑에 바로 적용해서 풀어볼게. A% 증가한다는 소리는 변화량만 가지고 할 때는 그냥 증가했지. 증가했으면 플러스를 써주고 100분의 AX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X가 10% 만약에 증가했다고 선생님 생각할게. 10% 증가했다 그러면 10% 증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 곱하기 100분의 110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양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증가한 양만 따지면 얘는 100분의 10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얘를 얘기하는 거야. 100분의 10 A 자리에 선생님이 10을 넣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다음에 증가한 후의 양은 그만큼을 원래에서 더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얘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은 x로 묶어내는 거지. x로 묶어내서 1 플러스 100분의 a.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10%를 했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맥락인 거야. 지금 이게 잘 이해 안 되면 밑에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볼게. 지금 A도 나오고 X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적용만 잘하면 돼.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 만약에 B% 감소하면 마이너스를 쓰는 거야. 그리고 100분의 BX 전체가 X니까 X에 대해서 B% 감소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감소한 양은 원래에서 감소한 양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야. 감소했으니까. 알겠죠? 감소한 양은 그 수치를 빼줘야 됩니다. 잘 모를 수도 있으면 적용을 한번 해볼게. 그런 다음에 한번 더 볼게. 위에 거를. 700명이었지. 전체 학생 수가. 그러면은 작년에 학생 수가 X, 작년을 여학생 수를 Y라고 줬어. 그러면 이런 문제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다 했던 거야. 그때 미지수 하나 가지고 잘 했거든. 왜냐면 Y자리에 우리가 이거를 700 빼기 X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 세웠었어. 근데 지금 Y로 굳이 두는 이유는 연립방정식 배우니까 문자를 2개로 굳이 두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줄 해결했어. 지금. 여기까지 한 거.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 작년보다 10% 증가했지. 10% 증가했으면 더하기에 100분의 10x를 쓰는 거야. 이제는 감소했다. 4% 감소했어. 그럼 4% 감소하면 4% 감소량은 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100분의 4만큼을 쓰고요. y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14명이 증가했으니까 1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는 700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식은 증가한 인원수만 14명이 되지. 그래서 증가한 양의 포커스를 두면 플러스 100분의 10x 마이너스 100분의 4y는 증가했으니까 14.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오른쪽 여기 밑에 식만 좀 정리를 해주면 100을 다 곱할게. 그럼 10x 마이너스 4y는 1400 이렇게 돼. 14에서 100 안 곱하면 안 돼. 왜 이거 됐는지 모르겠어? 그런 다음에 식을 선생님이 조금 간단한 수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눠줄게. 최소 여기 다 공통으로 2가 들어가니까 2로 나눠주면 얘는 5x 빼기 2y는 700이 돼. 얘를 이렇게 2로 2y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 2배를 해줄 거야. 곱하기 2. 그럼 얘는 2x 플러스 2y는 1400이 되겠네. 그래서 연립 방정식 요거하고 요걸로 풀겠습니다. 식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 더할게. 더해봅니다. 똑같이. 더하면 y는 날라가지. 그럼 7x가 되고 2100이 되지요. x는 몇 백이야 그러면? x가 300이 되면 y는 몇 명이야?
400이 되겠지. 그럼 x가 300명이 되면 y는 400명이 되겠지. 그래서 이 학교의 올해 학생 수를 물어봤지.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는 거야. 300에다가 증가한 양을 더해주는 거야. 그렇지? 올해는 올해 남학생. 올해 남학생은 300에 대해서 10% 증가하니까 얘는 100분의 110을 곱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만약에 이해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든지 또 이렇게 해도 돼. 300 더하기 100분의 10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식이거든. 요렇게 세워서 올해 구하든 요렇게 세워서 올해 구하든 똑같다고. 이해돼 안 돼? 그럼 올해 몇 명이니? 330명 되지? 똑같이 330명 나와. 여기까지 됐지? 올해 남학생은 330명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여학생 그럼 얼마 되는지 보자. 올해 여학생. 올해 여학생 수는 방법이 아까랑 똑같아. 400에다가 100분의 얘는 4% 감소했으니까 96만 곱해도 돼. 알겠지? 100분의 100에서 4% 빠지면 100분의 96인 거야. 요렇게 계산하든 아니면 400 빼기 400 곱하기 100분의 4 요렇게 해서 계산하든 똑같다고. 알겠죠? 그러면 얘가 저 간단하게 보이네. 그럼 400에서 뭘 빼냐면 약분시키면 그치? 4, 4, 16이지. 16명이 빠지네. 400명이 대해서 4%는 16명이야. 어? 그러니까 얘는 몇 명이야? 384명이 되겠네. 그래서 올해 남학생은 330명. 올해 여학생은 384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지금 y라는 미지수를 두 개로 굳이 뒀을 뿐이지 우리 1차 방정식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었어.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 하겠습니다. 넘어가 되겠지? 7번은 두 사람이 함께 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대. 지금 위에 잠깐 내용 볼까? 여기서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고 일을 완성하면 1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 y로 놓고 푸는 거거든. 그러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여기서는 x, y로 뒀어. 근데 만약에 a일 동안 걸린 거야. 그럼 얘는 a를 곱해주면 돼.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에다가 a를 곱하면 1이 된다고. 그리고 a가 b일 동안 일하고 b가 c일 동안 일하면 얘는 bx 플러스 cy는 1 이렇게 되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함께 하면 6일 만에 끝낼 수 있어. 근데 A가 3일 동안 한 후 나머지를 B가 8일 동안 해서 끝냈대. 일을 끝내면 이제 1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A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미지수를 둬야 돼.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둘 거야. 하는 일의 양. 그리고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둘 거야. 당연히 그럼 얘는 X하고 Y로 두는 거지. 알겠죠? 근데 6일 만에 끝냈다는 말은 X하고 Y가 하루 동안 했어. 이렇게 하루에. A는 X만큼 일하고 B는 Y만큼 일해서 하루 동안 했는데 6일 만에 끝냈다는 소리는 여기다가 6을 곱하면 1이 된다는 말이야. 알겠죠? 어?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식이야. 이거 첫 번째 6일 만에 이거 관련된 거 했고 두 번째 식은 A가 3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얘는 3X만큼 일을 한 거야. A는. 하루에 X만큼이니까 3X가 되는 거지. 그리고 B가 8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몇 Y가 되겠어? 8Y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일을 끝냈다면 1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연립을 두 개를 해보겠습니다. 6X 플러스 6Y는 6분의 1이 되고
아니 1이 되고 일단 1이 되고 그리고 3x 플러스 8y는 1 이렇게 되지. 알겠죠? x를 없애든지 y를 없애든지 해야 돼. 어떤 거 없앨래? x 없앨까? 그럼 x 없애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곱해야겠지? x 없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계는 뭐 곱할까? 첫 번째 시계는 x 없앤다며. 첫 번째 시계 곱할 거 없지? 그치? 두 번째 시계는 뭘 곱할까? 2를 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곱할 거 없으니까 지울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3x에서 곱하니까 몇 x야? 6x 플러스 16y는 2가 되지. 알겠죠? 이제 뺍니다. 그럼 얘는 6x 날라가지. 날라가 6x. 그러면 몇 y가 되니? 마이너스 10y가 되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이지. 알아듣겠지? 그럼 y는 10분의 1만 돼. 알아듣겠지? 근데 b가 혼자 하면 끝내는데 며칠일까? b가 며칠 만에 일을 끝내는지 물어봤으니까 b가 하루 동안에 하는 일량을 구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구했어. b가 10일 동안 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하루에 10분의 1을 일을 하면 10분의 1이 10번 더해져야지 1이라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10분의 1이 y가 10분의 1이 나왔으니까 b는 혼자 하면 10일 걸린다는 거야. 10일. 알겠지? 그래서 굳이 이제 x를 안 구해도 돼. 여기서는. 응? 만약에 x를 또 물어보면 이제 여기 대입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에 관련된 문제도 했고 지금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또 풀 시간 줄 테니까 해보시고 나머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농도에 관한 소금물에 관한 문제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농도에 관한 거는. 안 나올 수가 없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농도에 관한 문제 마지막 정리할게. 농도 뭐 이렇게 소금물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소금물이 많이 나오지만 뭐 설탕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거든. 근데 똑같은 유형이니까 접근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농도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농도 구하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농도는 짠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따져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농도라는 거는 100% 백분율로 따지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고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따져준다고. 알겠지?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에다가 소금물의 양이야. 두 개 다 외울 수 있겠지. 근데 이거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인데 여기 봐봐. 여기를 소금의 양을 구할 거야. 그럼 얘는 100을 나눠주고 100을 얘는 나눠주고 얘는 곱해주고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어쨌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려면 외워야 되는 거지. 같은 식이지만 바로바로 나오기 위해서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필수 예제 한번 해볼게. 여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건데 비커 그림을 그릴 거야. 비커 그림. 비커 그리겠습니다. 4% 소금물과 7% 소금물을 섞어서 요것도 선생님이 빈칸 테스트에 그대로 예시 문제에 써놨거든. 이따가 다 같이 한 번 더 할 시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로 같이 적어봐. 다시 복습해봐. 4% 소금물과 7% 소금물 섞었으니까 합쳤단 소리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5% 소금물 600g이 만들어졌어. 5% 600g이. 그런 다음에 4% 소금물과 7% 소금물이 각각 얼마인지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미지수 얘를 뭘로 둘까? X. 알겠지? 얘는 뭘로 둘까? Y가 되겠지.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식은 X 플러스 Y는 600. 이렇게 식 하나가 나와. 알겠죠?
이거는 소금물 양 가지고 식을 세운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소금의 양 가지고 식을 한번 세울 거야. 소금의 양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거든. 소금의 양 공식 아까 다시 여기 100분의 농도지. 그래서 100분의 농도 씁니다. 100분의 4 곱하기 x. 이게 소금 들어있는 양이야. 두 번째 비크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7y.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오른쪽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니까 100분의 5 곱하기 600이 되는 거죠. 알겠죠?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얘 100 날라가게 해주고 정리하면 얘는 4x 플러스 7y는 3000 이렇게 되지? 첫 번째 식 4를 곱하면 되겠지 얘들아? 4x 없애려고. 아니면 7을 곱할까? 4 곱해 되잖아. 그러면 4 곱하면 얘는 4x 플러스 4y는 4, 6, 24, 2400 이렇게 된다고. 알아듣겠죠? 밑에서 위에 빼도 되는데 그게 힘들면 그냥 마이너스 할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600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y는 몇 백이 되니? 200이 되겠네. y가 200이면 x는 바로 나오지. 400이 되지? 여기 식에 넣으면 되니까 400. 그래서 정리하면 4% 소금물은 400g이 나오고 2% 소금물은 200g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빈칸을 채워보면 소금의 양 얘는 100분의 농도 7%였지? y 이렇게 되고 소금의 양은 여기 700이 더해졌고 이렇게 600이었네. 600이고 그리고 밑에는 100분의 여기 아까 쓴 거 있지? 5 곱하기 600 이렇게 블랭크 채우면 된다고. 지금 똑같은 게 밑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수 예제 8번은 이해를 하고 이거 선생님 풀이가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됐으면 이제 8-1번을 풀어볼 거야. 지금 8-1번 먼저 풀어봐. 먼저 풀고 앞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일단 어려운 대표 유형은 다 풀었고 남은 시간은 틀린 이렇게 선생님 건너뛴 문제들 있지? 그거 하고 87쪽까지 이어서 해볼게. 그래서 잠깐 영상을 끄겠습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는 이제 초등 심화 문제 우리 아직 지금 이제 중학교 된 건 아니니까 예전에 최상이나 막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보면 많이 나왔거든. 그런 스타일 문제랑 똑같은데 이제는 미지수를 두고 푸는 거니까 한번 다시 풀어볼게. 둘레의 길이가 2km인 트랙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트랙을 도는 거니까 이렇게 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둘레가 일단 2km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돌면은 2km가 되고 시우와 은서가 같은 지점에 출발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해봐. 근데 서로 반대 방향 체크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거는 일단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났어.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돌고 한 사람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만났어. 알겠지? 그래서 시의 속력을 분속 x미터 은수는 분속 y미터로 하면 시우가 이만큼 간 거리는 얼마냐면 얘는 10분 후에 만났잖아. 여기 만난 첫 번째 지점이 얘는 10분 후야. 알겠지? 그러면은 10분 후에 만났으니까 시우가 먼저 간 거리는 10x가 되는 거지. 그게 이해돼? 10x. 이만큼이 10x란 소리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은수가 도니까 얘는 10y가 되는 거지. 호수 한 바퀴 돌았지?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얼마겠어? 요렇게 돌았으니까 얼마냐고. 2가 된다고. 2.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나온 식이야. 듣고 있지? 듣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 다른 색깔로 쓸게. 같은 방향으로 돌면 반대 방향보다 같은 방향이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 왜냐면은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속력이 빠른 친구가 있고 느린 친구가 있겠지. 만약에 선생님이 x가 y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난다는 소리는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만났다 생각해봐. 그럼 얘는 한 바퀴를 다 더 돌고 얘는 이렇게만 가서 만난다는 소리야. 어? 그러니까 아까는 거리의 합이었고 이제는 거리의 차가 되는 거지. 얘는 거리의 합으로 세우고 얘는 거리의 차를 가지고 세우는 거야. 속력이 빠른 친구가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10x에서 10y를 빼면 얘가 2가 된다고. 이렇게 식이 두 개가 존재해.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여기 다시 쓸까? 같은 방향으로 돌면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출발하면 속력이 빠른 친구는 이렇게 돌아야 되고 두 번째 친구는 어느 순간 한 번만 딱 돌아야지. 그래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의 차가 얘는 한 바퀴라고. 알겠죠? 얘는 합으로 쓰고 얘는 차를 쓴다고. 호수 둘레를 가지고. 그럼 얘는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돼? 10이 아니고 여기 50이 되는 거죠. 50분에 만났잖아. 좀 얘기 좀 해주지. 그치? 얘는 아까 선생님 첫 번째는 10분을 만나고 얘는 50분에 만나니까 50으로 바꿔주세요. 선생님이 설명은 똑같이 했는데 왜 갑자기 10을 써버린다? 50분에 만났잖아. 두 번째 만날 때는. 그치?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50분에 만났으니까 50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식을 어떻게 해주냐면 곱하기 얼마 해줄까? 5를 해주면 그치? 그럼 얘는 50x, 50y는 100이 되는 거지. 그치? 50을 곱하니까. 5를 곱해야 된다. 갑자기 5를 곱하니까 얘는 10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따라왔지? 50으로 만드니까 50으로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5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해야죠. 그래야지 없어지지. 그치? 그러면 몇 x가 돼? 몇 x가 되지? 100x는 되고 100x에 얼마야? 100x가 되는 것까지 됐고 선생님 여기만 다시 조금 바꿀 게 있다. 여기 2km지. 2000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미터니까. 분속이면 이거 정리할게. 분속이면은 미터로 보고 시속이면 킬로미터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으로 따지고 있어. 그리고 얘 분속을 가지고 따지거든. 그러니까 얘를 미터로 바꿉니다. 미터로. 그러면 얘는 2000m가 되는 거지. 그러면 2000m로 바꾸니까 얘가 2000이 되고 얘를 10을 곱하니까 5를 곱하니까 얘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렇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 100x가 두 개 더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지. 그럼 동그라미 두 개씩 없애주면 x는 뭐가 돼? 120? x가 120m 나오면 y는? y 얼마든지 계산해봐 빨리. 밑에 식이는 이렇게 된대. 알겠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이게 속력이니까 시우 속력은 120. 알겠죠? 분속이니까 은수 속력은 80. 단위는 이렇게 써주면 돼.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아듣겠죠? 분속 몇 미터인가 물어봤으니까. 그 몇 미터인지 물어봤으니까 그냥 120m. 선생님이 그냥 속력을 다 얘기한 거야. 이거는 속력을 다 얘기한 거고 묻는 게 분속 몇 미터인지 물었으니 120m하고 80m 쓰면 되겠다고. 똑같은 표현이야. 분속 몇 미터가 120m per sec 이렇게랑 똑같다고. 알아듣겠죠?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미터 퍼 분 이렇게. 알겠죠? 왜냐면 얘도 m을 하면은 똑같잖아. m by m 똑같잖아. 그러니까 m by m 많이 써? 근데 똑같이 여기가 이거니까.
이렇게 쓰면은 보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미터 퍼 분으로 했다고 선생님. 알겠지? 이렇게 많이 쓰긴 해. 이렇게. 근데 속력을 표현할 때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 그 귀는 다 열고 있네. 그치? 어? 이렇게 쓰면은 똑같으니까 여기를 그냥 분으로 썼다고. 알아듣겠죠? 이건 단위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거랑 똑같으니까 한번 볼게. 밑에도. 이제는 2.4km네. 그러니까 여기도 분이지. 그러니까 얘도 2,400m가 되겠고. 똑같이 할 거야. 동시에 출발 서로 반대 방향. 첫 번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15분에 만났어.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15분이지. 1시간 15분이면 75분 후에 만났단 소리야. 여기서는 속력이 빠르다가 나와 있네.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상구가 진구보다 빠르대. 상구의 속력을 그래서 x로 두고 진구의 속력을 y라 둘게. 상구가 더 빠르니까 얘는 x가 y보다 크고.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 돌면은 그냥 합을 내주면 되니까 얘는 15 곱하기 x 15y는 2400 요렇게씩 하나 세울 수 있지. 알겠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만 신경 쓰면 돼서 같은 방향은 75분 동안에 간 거리에서 근데 빠른 친구가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가 선생님이 더 크다고 했거든. 빠르다고 했으니까 75x 75y는 2400이 되겠지.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 그대로 두고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걸 그 약분시켜가지고. 첫 번째 거 뭐로 약분시킬까? 뭐로 약분되냐? 5로 일단 할까? 3x 플러스 3y는 5, 4, 20, 5, 8, 40 이렇게 되고 3으로도 나눠 떨어지네. 그러면 3, 1은 3, 3, 6, 18 이렇게 되고 하나가. 알겠죠? 두 번째 식은 똑같이 약분시킬게. 5로 나누면 5, 1은 5, 15x 빼기 15y는 5, 4, 20, 5, 8, 40 똑같고 얘는 또 5로 나누면 얘는 3x 빼기 3y는 5, 9, 45, 5, 6, 30 얘 또 3으로 또 나눠지네. 그러면 x 빼기 y는 32 x 빼기 y는 32 두 개를 어떻게 할까? 더해야지 없어지지. 더해야지 y가 날아가잖아. 응?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 지금. 더해도 빼고 빼도 돼. 상관없어. 그치? 어쨌든 두 개 다 구해야 되니까 더할까 그러면 2x는 192 그럼 x는 2, 98, 2, 6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대입해도 되지만 두 개를 더 더하면 되니까 그치? x가 96이면 y는 뭐가 돼? 여기에 96 넣을까? x 자리에 96 넣으면 그러면 y는 96 빼기 32지? 그러면 얘는 64가 되겠네. 근데 분속 몇 미터인지만 물어보니까 얘는 분속 x 상구는 96m 분속 진구는 분속 64m.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래서 호수 둘레, 뭐 운동장 트랙 이런 거 다 이렇게 원 그려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질문 들어와서 두 개 다 풀었으니까 오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답. 두 개 다 먼저 풀었어? 네. 먼저 풀었어? 답이 똑같이 나왔어? 네. 그러면은 통과.